네, 오늘 배구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구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 배구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터. 저번 시간에도 세터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는, 패스해주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팀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속도로 공을 세트업 해주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을 세터라고 합니다. 자, 리베로.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리베로 선수는 유니폼 색깔도 달라요. 이 선수는 대신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블로킹, 뭐 스파이크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센터. 어, 그 코트 중앙에서 주로 속공이 이제 블로킹을 하는 이 포지션인데요. 보통 이 선수들은 키가 크고 굉장히 민첩한 포지션에 속하고 이 선수들은 빠른 공격을 주로 하게 됩니다. 다음 레프트 공격수, 라이트 공격수 있는데 이 공격수는 크게 이제 레프트, 라이트 공격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왼쪽에서 공격하는 공격수를 레프트 공격수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공격수를 라이트 공격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팀의 에이스 공격력이 가장 좋은 선수들은 우선 레프트 공격수를 하게 됩니다. 이 포지션을 맡게 되죠. 배구 전략에 대해서 좀 익혀볼 건데요.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 상대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 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해야겠죠. 또한 상대팀의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그 단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술을 짜야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배승 그런 말들이 있죠. 자, 봅시다. 오픈 공격. 오픈 공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터가 레프트 공격수 또는 라이트 공격수에게 공을 높게 세트업, 패스 해주면은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죠. 보통 오픈 공격이 잘 통할 때는 상대방 블로킹하는 선수들이 키가 좀 작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공격이고요. 그리고 워낙 뭐 우리 팀 레프트 라이트 공격수가 키도 크고 공격력이 강하다. 볼을 제대로 올려만 주면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공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터가 이런 식으로 볼을 놓고 길게 올려주죠. 높은 타점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대방이 또 블로킹을 뛰겠죠. 이 선수는 지금 여기 놀고 있네요.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속공. 속공. 참, 속공 보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바로 세터 옆에 공격하는 모션을 보이죠? 이 센터들인데, 어, 속공을 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킹을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가 페인팅을 통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취해주면은 이 수비수, 공격수, 블로킹들이 모두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센터가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센터가 굉장히 이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이 받은 선수는 뭡니까? 리베로죠. 리베로 옷은 똑같은 색깔을 입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리베로가 가운데서 많은 수비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터한테 공을 안정적으로 패스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베로 잘 기억해 두세요. 속공! 속공은 상대팀 블로커들이 이제 재빠르게 따돌리거나 상대팀 블로커들이 키가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 팀 공격수가 좀 상대적으로 키가 크지 않고 대신 빠른 공격이 가능하다 할 때는 이 속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빠른 공격. 그래서 A킥.
B퀵, C퀵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세터 주변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낮은 토스를 통해서 공격을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킹이 높게 정확하게 뜰 타이밍을 주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오픈 공격은 이렇게 높게 올려주던 공격수가 기다렸다가 스파이크를 하게 되는데 이 A, B, C 퀵 이 속공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프로 선수들도 이 A, B, C 킥을 할 때 범실하는, 실책하는, 미스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비 전술. 여러분들이 뭐 프로 배구처럼 굉장히 뭐 자세하게 배워볼 건 아닌데 수비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우선 상대방이 서비스를 만약에 낼때 리시브를 한다고 보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자로 기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자로 쓰게 되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너무 많이 비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세 명이 쓰고 뒤에 두 명이 쓰면 이 앞쪽은 이 세 명이 커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은 왼쪽에 있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커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커버하게 됩니다. 자, 세터는 그러면 리시브를 하냐 안 하냐? 기본적으로 전략은 세터는 그 리시브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 세터는 리시브를 하게 되면 그 공을 받아서 공격수에게 토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터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은 그 세트업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터는 리시브를 하지 않고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볼이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는 순간 이 앞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리시브를 하면은 이 세터가 볼을 받아서 세트업을 해줘서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요? 세터는 리시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네트를 맞고 넘어온다고 했을 때 세터가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세터는 세트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볼을 공격수에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시브를 하면 안 된다. 자, 스파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스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이 블로킹을 뛰겠죠. 그러면 이 네 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한 명은 이쪽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짧게 떨어지는 거나 떨어지는 공이나 이 페인팅을 해서 떨어지는 공을 커버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까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두 명은 요 가운데부터 이쪽까지 커버를 하게 되고 이 대각선에 있는 선수는 이 블로킹 사이로 오는 볼을 리시브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만큼 좌측 한 1m에서 2m 정도까지 커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때리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공도 이 수비수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경기 방법, 경기 인원 각 팀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까? 몇 명? 9명, 8명, 7명, 6명이라고 했죠. 자, 수비 전문 선수인 땡땡땡 한 명을 경기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리베로라고 했죠. 리베로 수비 전문 선수는 한 명, 리베로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공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리베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구성 3세트 중 3판 2선승제 그리고 5세트를 하게 되면은 5판 3선승제라고 했죠. 각 세트당 25점. 듀스가 되면 24대 24가 되면은 2점을 먼저 선취 득점한 팀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자, 심판. 주심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메인 심판. 메인 심판 한 명입니다. 최종 판단은 이 주심이 하게 됩니다. 주심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자, 주심 건너편에 있는 사람 부심입니다.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주심을 보조하게 됩니다. 선심, 볼 인아웃 판정을 하는 선심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경기 규칙, 로테이션 한다고 했죠. 리시브한 팀이 득점에 성공했을 때는 서비스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 아니에요. 자, 공격과 블로킹. 공격과 블로킹. 전위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수비를 할 때 전위에 있던 선수만 공격과 블로킹에 참가할 수 있고요. 이 후위에 있는 선수는 어택라인 뒤쪽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택라인 뒤쪽이 어디냐면, 자, 이게 어택라인이에요. 리시브를 했을 때 이 어택라인 뒤에 있는 선수들은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구 방법 규칙까지 좀 이렇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기 수신호, 그리고 배구 퀴즈 내용 점검, 그리고 배구 전략, 공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